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심판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간접 강제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군청의 군수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도지사의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라는 군청에서 군수가 행정처분을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 라고 판단을 하면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을 조건 없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기관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급기관에서 번복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정심판은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처분, 행정처분, 기초단체장은 무조건 수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사실을 하나 체험한 바 있습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모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한 그 허가 신청자에게 개발 허가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아무리 봐도 거부를 당할 만한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도지사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 군청의 의견과 또 청구인의 의견, 그러니까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죠.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사람이 피청구인,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은 청구인이 되고 또 군청은 피청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상급기관인 도지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또 군청의 그 처분 내용과 주장을 또 받고 또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한 바, 이 개발 행위가 분명히 위법하다,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면 항상 그 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기관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재결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인용 재결을 했기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는 도지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군수가 처분한 그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렸기 때문에 군수는 네 하고 받아들여서 다시 개발 행위를 허가한다는 그 재처분을 해서 그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 군청에서는 모 도지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에서 그 내용을 결정을 했는데 그 군수가 또 도에서 처분한 그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처분이 방치되면 개발 행위를 신청한 사람은 계속 시간이 가면 거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실을 보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행정심판위원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그 군청에서 개발 행위가 처분이 부당한 처분이었는데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허가를 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왜? 적법한데도 허가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처음에 취소 상태로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한다면 이 행정심판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행정기관은 상하 복종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이 결정하면 하급기관은 따라야 되는데 이 상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7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무슨 제도냐면 거부 처분 취소 결정을 한 이후에 이 불이행을 한다고 하면은 1일 불이행한 기간 1일 10만 원을 청구인에게 간접 강제 지체 배상금을 물어주도록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A라는 사람이 모 대학의 로스쿨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성적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정보 공개 요청을 했죠. 그 대학 교학부에서는 이거는 업무상 비공개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알고 싶어 했는데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분을 했어요. 거부 처분을 하니까 이 사람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모 대학에서 내가 로스쿨을 입학했는데 내 최종 성적을 알고 싶어서 정보 공개 신청했는데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이게 거부한 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청구, 취소 청구를 요청을 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자기의 성적을 굳이 알려주지 않고, 이거는 비공개, 정보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개를 거부한 사항은 위법하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정보 공개를 해줘야 옳다 라고 제기를 했는데 계속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아까 그 로스쿨 입학한 사람은 마음이 답답하죠. 왜냐하면 시간은 가죠.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울 텐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귀중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거를 이행을 해달라고 청구를 했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대학이죠. 대학에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일 하루에 10만 원의 지연 배상금을 그 정보 공개 신청자에게 배상해라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하급기관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행위, 아까 2에서 들었지만 개발행위를 적법하게 신청하게 했는데 여기는 적법하지 않다 해서 모 군수가 개발 행위를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급기관 도지사에는 허가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급기관 군수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씩 그 정보공개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알아두어야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당한, 그러니까 군수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군수의 상급기관인 도지사에게 이건 잘못됐으니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신청자가 신청한 게 맞다, 군수가 행정처분을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이 신청자에게 허가를 해줘라 라고 결정을 했는데 안 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자, 행정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행정기관에서 이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취소는 행정처분을 한 사람만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취소하는 사람이 다시 변경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에서 직접 이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변경 처분은 못하죠. 그러니까 압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일 10만 원의 지연 배상금으로 빨리 시행해라 라고 압박하는 것이 바로 취소 결정 불이행에 대한 간접 강제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루에 1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참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나는 그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할지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여러분이 숙지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공개한 이 정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빨간 글씨로 되는 구독이라고 빨간 글씨 있습니다. 그걸 꾹 좀 눌러 주십시오. 그 힘이, 그 구독의 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갖고 여러분 앞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렇다면은 제가 설명란에 제 사이트와 연락처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독을 눌렀기 때문에 임시 회원이 됐습니다. 물론 무료 회원입니다. 회원이 됐기 때문에 공개,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면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을 제가 충분히 풀어드리도록 제 전화번호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